열전달 2의 1절, 열전도 방정식 또는 열확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열전도 문제에서는 어떤 대상이 되는 물체, 원통도 좋고 구도 좋고 평판도 좋습니다. 이런 대상이 되는 물체에서 온도 분포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온도 분포 자체도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도 관심이지만 또는 어떤 경계면이나 어떤 지점에서 열 전달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개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열 전달 해석에서는 온도 분포를 구하면 Q닷은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온도 분포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온도 분포를 구하게 하는 식이 열전도 방정식입니다. 그럼 온도 분포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림 1과 같은 먼저 우리는 직각 좌표계 Cartesian Coordinate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그림을 크게 그린 겁니다. 원래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다면 이런 직육면체도 좋습니다. 물체가 있다면 좌표계로 이렇게 설치합니다. X, Y, Z. 그런데 여기서 임의로 X, Y, Z 위치에 어떤 한 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한 위치에서, 즉 X, Y, Z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아주 작은 미소한 요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점, 그러니까 실제 한 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dx 한 변의 길이가 dx, dy, dg인 직육면체, 길이가 다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직육면체. 근데 그림은 크게 그렸지만 실제는 보면은 한 점입니다. 확대해서 보았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소한 요소에 대해서 열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나가는 것으로부터 에너지 평형으로부터 우리는 온도를 구하는 식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 체직의 크게 보면은 이점 위치 XYZ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의 온도는 T, XYZ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검사 체직은 요 주위를 dx, dy, dz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 체적 또는 이 미소 요소에 대한 에너지 평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오는 열이 흘러 들어오는 열 전도에 지금 우리는 전도만 따지니까 전도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유출률.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선인 경우 전류를 통하면 여기 열이 발생합니다. 자체 내에 열이 발생하는 거. 자, 흘러 들어오고 열이 발생하고 빼면은 나머지는 그거는 뭐와 같느냐? 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에너지 변화율입니다. 열 전도율과 열 발생률이 나가는 것과 꼭 같다면 에너지 온도 변화는 없겠죠. 그런데 열 전도율과 열 발생률이 이거보다 크다면 에너지 변화율은 있겠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X 한 점이라 그랬죠. 그 점인데 요 왼쪽 단면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요 왼쪽 단면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도에 흘러들어오는 열 전달률을 Q.X라 그러고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Q.Y, Z방향 여기 Q.G, 왼쪽 면, 앞면, 아랫면 Q.X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흘러나가는 것은 Q.X 요 단면이죠. Q.X 플러스 DX 뒷면 Q.Y 플러스 DY 다 흘러나간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건 다 빼기가 되겠죠. 요 식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Q.Generation 자체 열 발생률 하면은 라운드 E, 라운드 T가 되겠죠. 이 라운드 E라는 것은 이 자체가 가지는, 이 정육면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다. 이것이 에너지 평형이 되겠죠. 열력학 1법칙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흘러 들어오는 열 빼기 흘러나가는 열. 자, Q.Generation 제너레이션은 보통은 1입니다. 1. 즉 전기적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에너지라면 그게 공급은 외부에서 공급은 보통 W 닷으로 해주죠. 그럼 거기서 열이 발생되면 Q 닷 제너레이션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사용된 Q는 다 설명을 다 했죠. Q 닷 X, Y, Z는 각각 단면에서의 전도 열 전달률 X는 요 단면이죠. 요 단면에서의 흘러들어오는 열 전도율 Q 닷 X 플러스 DX는 요 거리가 DX니까 요 위치가 X입니다. X고 여기까지 거리가 X고 여기까지 거리가 X 플러스 DX 위치니까 X 플러스 DX 위치에서의 Q닷 요 단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도열 전달률이 되겠죠. 나머지 Y, Z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Q닷 제너레이션 아까 설명했습니다. 미수한 요소에서 발생하는 열 발생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저항선에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봉 같은 경우도 열이 발생합니다. 원자 발전, 원자 핵 발전할 때 그 열로 원자 발전해야 하는 거죠. 라운드 E, 라운드 T는 미수한 요소의 에너지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평형식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쉽습니다. 이제 각 항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에 대해서 봅시다. E라는 것은 요 엘리먼트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MC 델타 T, MC T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간 단위 시간당 델타 T, dt 일반적으로 라운드 T가 되겠습니다. MC T 변화율이니까 dE dt 라운드 E, 라운드 T로 적는 게 좋습니다. 위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은 롯이 M이라는 것은 이 질량이라는 것은 로에다가 이거의 부피니까 dx, dy, dz 하면 이게 M이죠. 요거 곱하기 요것이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Q 닷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Q 닷 제너레이션에다가 dx, dy, dz 그리고 이 Q 닷 제너레이션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단위 최정딱 열 발생률 오타가 맞네요. 열 발생률을 나타냅니다. 단위 부피당 하면은 전체 부피는 dx, dy, dg니까 그걸 곱하면은 이 부피에서 이 요소에서 발생되는 열 발생률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요거를 Q.X로 나타냈을 때 이것은 dx 떨어진 곳에 Q.X 플러스 dx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열전달뿐 아니라 열역학, 열전달, 뭐 있나 유체역학, 뭐 동력학 뭐 등등 모든 과목에서 식을 유도할 때 우리는 뭐를 쓰느냐 테일러 급수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fx 플러스 델타 x는 fx 플러스 뭐 x0로 해도 좋습니다. x0 해도 좋고 f2무로 그냥 x 해도 좋고 그건 상관없고요. df dx의 델타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2분의 1이죠. d제곱 f dx 제곱 델타 x 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이렇게 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dx로 적었듯이 일반적으로 델타 x를 아주 작게 합니다. 그럼 dx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델타 x와 델타 x 제곱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델타 x가 아주 작아서 0.0000001 뭐 작게 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0.0 이 항이하는 이거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우리는 아주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림으로 하면 이런 뜻이죠. 좀 지우고 설명을 하면은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수는 잘 모른다고 칩시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있다 할 때 이때 어떤 x 위치에서 값을 x일 때 이 값이 뭐냐면 fx겠죠. y = fx라면 이 값이 fx겠죠. 여기다 dx 여기서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값이 바로 이 높이가 바로
fx 플러스 델타 x죠. 델타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를 그리면 요 기울기가 바로 뭡니까? 요 기울기가 요게 뭘까요? df dx겠죠. df dx에 델타 x를 곱하면 바로 요 높이입니다. 즉 실제 fx 플러스 값은 요거지만 요거 fx 플러스 요게 fx고 플러스 요거 그림을 크게 그리면 여기 fx고 요게 요항이죠. 나머지 요 부분은 플러스 땡땡땡땡으로 표시되겠죠. 여기 fx 플러스 dx고. 그런데 이것을 델타 x를 작게 가면 요 부분이 무시할 수 있는 만큼 작아서 그냥 요걸로만 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식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거 안 쓴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f가 x만의 함수가 fxy면 fxyz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fx 플러스 dx 델타 x 또는 dx yz는 그대로면은 이거는 fx 플러스 요거 나머지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x로 기울기가 이제 yz의 함수니까 에다가 델타 x 또는 dx 이렇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이 f 자리 대신에 q.x를 살펴보면은 q.x 플러스 dx라는 것은 q.x 플러스 라운드 q.x 라운드 q.x 라운드 x dx y 방향으로. 자, 여기 y 방향으로 얘를 q.y라면 얘는 q.y 플러스 라운드 q.y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g 플러스 dx는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몰라면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이거 지워지겠죠. 이거 지워지고 남는 것은 이런 항만 남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항만 남고 뒤에는 그대로 q.는 요거 로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푸리에의 열전도 법칙 q.x는 어떻게 표시돼? 마이너스 ka a인데 이게 a죠. x 방향이 a. 요 a는 어떻게 됩니까? dy 밑변 dy 곱하기 dg가 a가 될 것이고 y 방향은 y 이게 y네. 요거 dx dg z 방향은 요 면적 dx dy네요. 요거를 또 요 자리에 대입합니다. 요 자리에 qx, qy, qg 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해보고 보면은 다 요 dx, dy, dg가 다 있습니다. 그 dx에 dy, dg 다 지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dx, dy, dg가 다 있는데 지워졌습니다. 7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식이 됩니다. 열전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치를 열방정식, 줄여서는 열방정식 또는 히트 컨덕션, 실제로는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이 되겠죠. 또는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열이 퍼져나간다, 디퓨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열전도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미 저와 유체역학 수업을 같이 했다면 우리는 지배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배방정식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식은 이런 모양에 대해서 구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체가 있을 때 한 점입니다. 한 점에 아주 작은 점에 대해서 식을 유도한 겁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도 성립하고 모든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다만 XYZ 위치가 다를 뿐이죠. 그 말은 어떤 물체의 온도 분포를 구할 때 이 물체 전체에서 이 식은 다 성립합니다. 뭐 온도 분포를 구하려면 바꾸어 말하면 이 온도 분포는 물체에서의 온도 분포는 이 식을 풀면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식이 이 물체의 온도 분포를 지배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가버닝 이퀘션에 답니다. 지배 방정식. 즉 어떤 물체에서의 전도 어떤 물체, 물체 모양은 막 다르죠. 이 전도 물체에서의 가버닝 이퀘션은 바로 열전도 방정식이 되겠죠.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어떤 유체 흐름이 있을 때 지배 방정식이 뭐냐 이라면은 컨티뉴티 연속 방정식과 나비에스톡스 보통 나비에스톡스 운동량 방정식이 지배 방정 가버닝 이퀘션입니다. 즉 이 가버닝 이퀘션이라는 용어는 더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열 전달 문제에서 가버닝 이퀘션은 열 전도 문제에서는 가버닝 이퀘션은 이거고 유체 문제에서 가버닝 이퀘션은 연속 방정식과 나비에스톡스 이퀘션이고 뭐 재료역학에도 또 가버닝 이퀘션 뭐 다 있습니다. 가버닝 이퀘션이라 합니다. 요 설명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물체에서 이 식이 다 성립해야 되고 우리는 거꾸로 이 식 온도 분포를 구하려면 이 식을 이 전체에 대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식 7은 지배 방정식인데 열 전도의 지배 방정은 열 전도 방정식이고요. 그런데 지배 방정식을 구해 보니까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하게 편미분 방정식이겠죠. 거의 대부분 공학 문제에서 유도되는 지배 방정식은 뭐 어떻게 됐든 뭐 동력학이든 그것이 무슨 과목이든 거의 대부분에서 지배 방정식을 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은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아마 99.9% 그럴 겁니다. 아마. 자, 만약 물체의 열준도를 K가 일정하다면 K가 방향에 따라 안 바뀐다면 실제로는 온도에 따라 좀 바뀌겠죠. 그러나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K가 일정하고 또 방향 X방향 방향에 일정하다면 X방향 Y방향으로도 실제 물질은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열전달에서 그는 거의 평균 열전달 값으로 같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등방성이라 그러죠. 등방성. 자, 그리고 온도에 따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K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K는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K는 다 바깥으로 나누면 K분의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K 나누 K분의 로시 P가 되겠고 요거는 라운드 T, 라운드 X, 라운드 T, 라운드 X는 바로 라운드 제곱 제곱 T, 라운드 X 제곱으로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실제 경우는 7식보다는 8식을 훨씬 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요 K분의 로시피 역수 로시분의 K를 우리는 알파 일확산율이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 어떤 뜻이라는 것도 조금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식이 이 식이라 그랬죠. 이 식인데 이 부분은 우리 델 기호를 주로 사용합니다. 델 기호를 사용하면은 이 부분은 델 제곱 t 플러스 이 부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보통 델입니다. 여기 이름이 델 제곱이 이거는 벡터입니다. 정의는 앞에서 했죠. 라운드 xi 플러스 이렇게. 근데 델 제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 이거 우리가 필기체로 쓸 때는 요거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굵게 그냥 이렇게 벡터입니다. 따라서 델 제곱은 요거 델 제곱이라 합니다. 가장 기본되는 식은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는 아마 외워둬야 될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7식과 8식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식을 단순화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열 발생이 없을 때 비정상 언스테디니까 요거는 있고 요거는 지우면 되겠죠.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열 발생이 없을 때는 이런 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 상태 열 발생. 정상 상태는 스테디.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간에 따라 온도가 일정한 경우. 그런 경우는 라운드 T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따라서 이쪽은 0이 되겠고. 열 발생이 있으면 이건 그대로 두고. 경우마다 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기본 식으로부터 우리가 지울 줄을 알면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이고 열 발생이 할 수 있겠죠. 열 발생이 없고 정상 상태고 그러면 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의 식들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1차원, 2차원 등에서 더욱더 단순.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경우가 이거였죠.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 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y 제곱 플러스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z 제곱 이꼴 0. 요거는 이렇게 나타내는 식이죠. 이 식을 우리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 꼭 뭐 일단 함수라도 좋고 y라도 좋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푸는 식을 우리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이런 식에서 2차원이면은 g 방향으로 온도가 변화가 없는 경우 이런 식이 될 것이고 1차원인 경우는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는 d로 적겠죠. 온도가 x만의 함수. 이것도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를 구하는 문제를 뒤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열 전도 방정식을 유도하였습니다.